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설 연휴는 편안히 잘 쉬셨나요? 연휴 동안에 시장 걱정 없이 잘 쉬셨길 바랍니다. 쉬는 동안 거리 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쿠팡의 미상장 소식, 또 미국 증시는 견조한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변덕을 부리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모두 빨간불 켜고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27% 상승한 3,140포인트, 코스닥은 1.4% 상승한 97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전무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잘 못 보냈습니다. 어떤 이유로 못 보내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관망 의견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네. 그럼 이번 주는 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니어에서 피디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외국인이 돌아온 느낌이에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옵션 만기가 지난주 수요일 날 좀 있었고요. 오늘 이제 3천억대 매수 들어와 주고 있고 코스닥도 매수 들어와 주는데 괜찮아 보이긴 해요. 사실 이게 한국 시장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했던 그 이유가 1월 달에 상승이 너무 크게 했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후유증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막바지예요. 연결 기준으로 오늘까지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면 이제 실적 어닝 시즌은 끝났다라고 좀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슈 그리고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포트를 좀 구성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나빠 보이지는 않으니까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는 게 좋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재료가 있는 종목군으로 포트를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하채기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네. 그냥 집에 그냥 푹 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시장 지금 눌림에서 살짝 좀 벗어나면서 좀 쌍봉으로 가려고 하는 그 흐름이 좀 잡히고 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쪽에서 이제 수급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파월 의장이 뭐 저금리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좀 긍정적인 또 신호를 좀 보내주면서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뭐 3만 포인트도 돌파를 했던 그런 흐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국내 시장도 당분간은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시장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한다고 해서 뭐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순간 또 시장이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된 자리에서 돌발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재 의원님 그럼 뭐 하채기 위원님께 뭐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실까요? 할 말 없어요. 저 하게 되면 계속 따라해갖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문자 상담은 오늘 국도화학, APS 홀딩스, 웰크론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 상담은 하채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뭐 국토화학을 좀 문의를 좀 하셨어요. 매수해도 될까요라고 그렇게 문의를 좀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FOC 관련해 가지고 생산하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 뭐 수소차 관련된 부분, 이 자동차 부품 쪽하고도 또 연결해서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볼 수도 같고 일단은 뭐 그걸 다 떠나서 예사의 좀 실적이라든가 이제 재무 구조 이런 걸 좀 봐야겠죠. 일단은 뭐 매출액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산 총계 같은 경우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서의 좀 매력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한 3% 정도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눌림을 좀 주고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추세를 좀 봐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조금 이제 부담이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LEF 파동이 있죠. 기본적인 부분 파동은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더 나오는 것은 이 회사의 뭐 모멘텀이라든가 또 시장이 어느 정도 또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매수 자리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이제 시장이 이제 꺾인다고 하면은 같이 꺾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과 좀 같이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를 타고 가는 흐름을 좀 볼 것 같으니까 이 단기적인 추세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분봉으로 좀 봐야겠죠. 분봉으로서의 이런 저점이 높아가는 건지 또 고점도 높아가는 흐름인지 좀 보시면서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은 조금 상승세가 3% 정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후반에 꼬리를 좀 살짝 달아준다거나 아니면 내일 음봉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이 추세 분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 라인을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59,100원 여기까지 또는 한 6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S 홀딩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쪽 LCD 관련된 장비 쪽으로 뭐 사업을 진출했던 그런 시작을 좀 했던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일단은 주가가 조금 흐름이 좀 박스권에 계속해서 좀 갇혀져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OLED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지만은 주가의 흐름이 조금 답보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9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좀 한번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가격 조정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격 조정 끝났는데 단지 좀 아쉬운 게 지난번에 그 나왔던 이 부분을 메모리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드시 또 매수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면은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600원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비중이 낮았다라면은 제가 추가 매수 한 10%까지는 잡아들 수 있는 그 부분인데 일단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때 여기에서 바닥을 좀 봤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손절할 필요 없고 기다린다고 하면 반드시 매수가에 오기 때문에 매수가에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에코론이 되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코로나의 이슈들이 점점 소강 상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다. 일단은 뭐 확진자 숫자 감소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코로나 관련해 마스크 모멘텀은 좀 죽어가는 그런 형국인데,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다시 이 코로나가 이제 감소가 되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산업 시설이 다시 또 재개가 좀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장 지금 산업 생산 이런 게 가장 빠르게 회복한 게 좀 중국이기 때문에 그럼 중국에서 다시 한번 또 미세먼지가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미세먼지라든가 뭐 지난주에도 지금 계속해서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은 하방으로 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고점을 좀 돌파를 하지 못하는 흐름에서 계속해서 추세가 하방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6,680원으로 지금 이 정도 가격대로 좀 잡히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61선 또는 120선 그 부근 한 6,000원까지는 좀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재료가 강하게 나온 다음 매수가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6,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은 할 필요 없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6,000원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화학 저평가 구간이 매력이 있다. 시장과 함께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내일 음봉 나오면은 매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APS홀딩스 매수가까지 올라올 테니 그때 다시 전화 주라는 의견 주셨고요. 웨이크론도 61선, 120선까지 보고 6,000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연락 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282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네. 기가레인 매수가는 2,280원이고요. 비중은 20%, 네, 현재 0.9% 수익 보고 계십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이게 산지 한 일주일 됐는데요. 네. 제가 이 기가 레인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갖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올라갈지 안 내려갈지 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가레인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이러면 또 안 좋은 얘기 못 하는데. 어,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5G고 그냥 네. 5G는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네. 그냥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하필 기가레인이네요. 네네. 음, 그 KMW도 있는데 그건 좀 비싼 것 같아서 네. 이건 조금 저렴해갖고 그냥 조금은 샀거든요. 저렴하다,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저평가는 아니죠? 네네, 그쵸. 3년 연속 적자고요. 아, 이 회사 3년 연속 적자인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주식을 처음 해갖고 아. 그 영업이익이라는 건 잘 모르고 네. 그냥 많이 내려갔는데 차트만 잠깐 볼 줄 아는 정도거든요. 차트만? 네, 차트면서 많이 내려가고 더 이상 떨어질 게 없겠다 싶어갖고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5G 종목군들 중에 괜찮은 종목군들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찾아보시고요. 네네. 기가레인 같은 경우 5G 통신장비 쪽이 맞아요. 네네. 통신장비 쪽이 맞고 그 안테나를 만드는 네. 회사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기지국의 안테나 같은 거.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삼자 배정 유상증자도 좀 했어요. 아. 주인이 좀 바뀌었네요. 보니까 회사의 주인이 좀 주인이 바뀐 상황이고 네. 이 회사는 뭐 케플러 밸류 파트너스, 사모 투자 합자 회사 뭐 이런 기업 아니 이런 애들이 인수를 한 거거든요. 네네. 올해 이게 주당 인수 가격이 지금 매수한 가격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네. 그럼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네. 올해는 무조건 흑자가 나와줘야 돼요. 네. 이 회사가 네. 올해 흑자가 안 나오게 되면 네. 이 회사는 일단 조금 문제가 될 소지는 올해 뭐 한 내년도까지는 문제가 없겠네요. 내년도 만약에 흑자 적자가 나오게 되면 네네. 이 회사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적 추이는 지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5G 쪽은 말씀하신 대로 갖고 계시면 괜찮을 만한 기업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와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이 그만큼 뽑아주질 못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200원대의 약간의 수익을 좀 보고 있고 20% 비중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네네. 나빠 보이진 않는데 계속적으로 추이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개별적인 성향이 좀 짙어요. 그래서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네. 주식이에요, 이 회사는. 네네. 적어도 올해 하반기 정도 때까지는 좀 추이는 봐야 된다라는 거. 네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네. 경쟁사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경쟁사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좀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안테나 쪽이 사업하라는 게 기업 기가레인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 뭐 파트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하고 있고 솔리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쟁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반등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네네. 일단 1차적으로 한 2,8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거예요. 2,800원이요? 2,8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거예요. 네네. 지금은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네네. 추가적으로 더 밀려야 한 2,000원? 뭐 추가적으로 네. 밀려야 한 2,000원 정도로 좀 보여지니까 네. 지금은 좀 가져가시고요. 네네. 한 2,800원대 가게 되면 네.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챙기시고 나머지만 좀 더 보시든가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2,800원, 네. 2차 3,500원 뭐 그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가레인 실적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길게 가져가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으면서 2,800원대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3,500원대에서 한 번 더 비중 줄이는 전략 말씀해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7051번 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FST입니다. 31,500원의 비중은 50%, 지금 5.9% 수익 보고 계십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7051번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바로 좀 상담 좀 도와드릴까요? 예. 31,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50%시기는 한데요.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실적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전망치 자체는 조금 더 소폭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더 치고 나간다? 글쎄요, 이건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화 연결됐으니까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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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50%를 사셨어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 많습니다. 50%를 사셨는데 네, 네.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건가요? 짧게 보셨어요? 길게 보셨어요? 아버님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응? 아버님 TV 볼륨 다 줄여주시고 수화기 들고 네. 전화로 TV 볼륨 줄이시고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전화로 통화하는 거예요. 짧게 예, 보셨어요? 길게 알겠습니다. 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네, 짧게 봤어요? 길게 봤어요? 아니, 길게 보고 들어갔습니다. 길게 보고 들어가셨어요? 네, 우선 올라가는 게 좀 비싸게 산 부분들도 있어요, 아버님. 네,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응이 우선이에요.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또 빠져버리면 또 불안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31,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5%대 정도 수익 중이실 거예요, 지금. 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도 한 30%? 영업이익 기준 한 30% 정도 성장을 해 나갈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기는 해요. 예.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36,000원에서 37,000원대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그 자리 때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50% 비중 좀 커요, 아버님. 예. 한 3분의 2 정도만 챙겨주세요. 아이고, 예. 3분의 2 정도만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한 4만 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봐보세요, 아버님. 3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오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대신 이제 예. 너무 비싸게 매수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네. 이제 많이 시장의 변동성이 나서 밀리게 되면 또 불안해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36,000원에서 37,000원 정도에는 3분의 2 정도 챙겨주시고 수익을 예. 나머지 부분들만 4만 원 정도 때까지 보세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FST 36,000원에서 37,000원대에서 3분의 2 정도 수익 챙기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나머지는 4만 원대까지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NHN, 에이스테크, 세종공업인데요. 네, 문자 상담은 하채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NHN님 들어왔는데요. 이 전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이버 게임 사업부에서 인적 분할해서 만들어진 그 회사가 좀 되겠는데, 뭐 모바일 게임 사업에서 뭐 간편 결제 서비스도 좀 하고 있고 또 웹툰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자 매수가가 87,000원 이 정도 좀 다리가 되는 것으로 좀 됩니다. 이 정도 또 매수가가 좀 되겠는데, 일단 뭐 매수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셔서 조금 부담이 좀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비중 뭐 15%, 뭐 많지도 않고 뭐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회사의 뭐 가치를 좀 봤을 때 뭐 매출액이라든가 시가총액 또 그리고 뭐 자산이라든가 뭐 부채 총계 좀 봤을 때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주가가 살짝 좀 낮게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BPS 지금 기준을 좀 봐도 지금 83,000원 또는 이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실적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성장하는 그런 부분까지 좀 봤을 때도 좀 BPS가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6,000원까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주가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눌림을 좀 주고, 그 눌림이 좀 기간이 좀 길었어요. 이제 주고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서 잡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5% 정도 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20% 잡으셔가지고 약간의 추가 단가를 좀 낮춰서 대응하신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뭐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단가 낮추시고 87,000원에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87,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뭐 96,500원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87,000원에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뭐 에이스테크 되겠는데요. 5G 관련된 종목, 뭐 기지국 안테나 관련해서의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갔었습니다. 2020년대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하게 시세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5G 미래의 성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이 미리 선반영이 돼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실적을 예비 실적이죠, 성장하는 실적까지 선반영을 해서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박스권에서의 매수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좀 부근에 좀 올라왔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7,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은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단에 박스권에 오면은 이 하단 박스권을 맞춰서 돌파한 게 아니라 하단 박스권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공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되겠어요. 자동차 관련해서 뭐 수소차, 전기차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리 좋은 성장재를 좀 가지고 있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게 되면은 쉬었다 가는 것은
그거는 자연의 좀 순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1,3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자리 오면은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에 시장이 좀 폭락이 나오면은 그때 저점 매수 기회를 좀 잡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시장이 쌍봉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오면은 중간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꺾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재료가 좋기 때문에 또 주가가 앞으로도 조금 더 눌림을 좀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 그때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문자 상담해 주셨습니다. NHN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5% 추가 의견도 주셨는데요. 87,000원 오면 다시 연락주라는 의견 주셨고요. 에이스테크는 매수가 오면 정리, 세종공업도 매수가 오면 정리하라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393님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만도 매수가는 74,800원, 비중은 10%, 4.9%의 손실 보고 계십니다. 네, 7393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만두가 74,800원 10%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이거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장기로 보셨어요? 단기로 보셨어요? 단기로요. 단기로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만도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어머니.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단기로 보셨죠? 네네. 대응은 안 하셨네요. 네네. 단기로 보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 원래 삼성전자 샀다가 팔고서 이걸 했는데, 전번에 88,000원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88,000원대? 네, 예. 그래갖고 이제 자꾸 내려가길래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팔고 이제 10% 남았었거든요. 손절하셨단 얘기네? 네네. 왜요? 아, 너무 올라갔다 갑자기 막 너무 내려가니까 불안해갖고 처음이라서. 그래서 주식 하셔갖고 삼성전자는 수익 좀 내셨어요? 아니요, 그것도 못 냈어요. 그거 왜 안 되는 걸 갖다가 단타를 치고 그래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너무 몰라서 어머니 그랬네요. 그 돈 다 날려요 그러다가.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게 되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성향이거든요 어머니. 네네. 힘들게 돈 모았어요 그죠? 그렇죠. 그 힘들게 돈 모았는데 쉽게 돈 까먹어요. 예, 예. 그건 좀 기억하고 계세요. 네. 만두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네네. 어머니 운전하세요? 아니요, 저 할 줄 몰라요. 운전 그러면 보통 보면 아니요. 자동차가 뭐 자율주행도 나온다 얘기하고 이런저런 계속 애플카 얘기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만두는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회사예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매수한 게 너무 비싸게 사갖고 빠지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손실 네네. 이거 더 빠질 것 같아요. 겁나서 매도를 하시고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네.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예, 예. 근데 아마 원래 비중은 더 많으셨을 것 같아. 예, 예, 많았어요. 얼마나 매수하셨었어요 비중이? 네, 40%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예, 예. 손절을 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죠? 손실 보고서. 예, 예. 그러면 손실 보고서 팔았으니까 그래도 손절은 또 잘하시네 어머니. 갖고 가세요 그냥. 갖고 가요? 갖고 가시고 만약에 이 친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6만 원 정도 때까지 빠지잖아요 어머니. 네네. 더 사요. 매도했던 거 그만큼. 아, 더 사시라고. 더 사라고요? 왜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빠진 날은 예, 예. 이유만 하나잖아요. 네네. 두 번째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네. 그러면 빠지면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네네. 6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지잖아요. 네. 더 사요. 그냥 더 사요? 예, 예. 더 사셔가지고 예. 끌고 가세요. 어머니 손실 난 거 다 메꾸고도 수익으로 전환되고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좀 느긋하게 보세요 어머니. 너무 급하신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럼 얼마까지 놔둘까요? 얼마까지 받냐고요? 예, 예. 얼마까지 올라갈 때까지 내버려 두냐고? 예, 예. 어머님이 88,000원에 1월 11일 날 매수하셨네요? 예, 예. 그건 그날 넘어갈 거예요, 어머니.
아, 그래요? 그건 넘어갈 거니까 네.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6만 원 밑으로 빠지잖아요? 네. 그럼 분할 매수로 조금씩 비중을 더 늘리세요. 아, 그래요? 아시겠죠?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만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6만 원 선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넷게임주고요. 매수가는 9,000원에 비중은 10%, 지금 106%의 이득을 보고 계십니다. 자, 0810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넷게임주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게임주죠, 이게. 게임주인데 올해 실적이 꽤나 좋아졌어요. 넥슨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올해에 추가적으로 성장이 좀 가능해 보여요. 올해 최고 실적 냈고 내년도에도 갱신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저렴하게 잘 샀어요. 9,000원이면 수익도 상당히 좀 많이 100% 이상 수익이 좀 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좀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10% 비중으로 해서 100% 정도 수익이 났으면 이런 종목은 원금을 빼세요.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그 1,000만 원만 빼세요. 그러면 수익금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가져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올해 일단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봐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한번 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한령에 대한 얘기, 파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게임주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실적을 감안하게 본다라면 올해 예상치를 놓고 보게 되면 아직도 좀 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불안해하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금은 빼시고 나머지 수익금은 한번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넷게임즈는 원금은 빼고 수익금만 가져가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 서진시스템, RS 오토메이션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 종목들은 하채기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현대공업지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에서의 뭐 로봇이나 투자 사업분이 좀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지주에서 다시 상장했던 회사가 좀 되겠는데, 뭐 주요 종속회사로서는 뭐 아시겠지만 현대 오일뱅크라든가 뭐 현대 인력트레이닝 앤 엔진 뭐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이라든가 뭐 건설 부분도 현대 건설기기 등 그다음에 뭐 현대 로보틱스 등 다양하게 종속회사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특히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쪽이죠. 현대중공업, 현대위포조선, 현대중공업 이게 조금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현대중공업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계속해서 좀 드리겠는데 일단은 27만 8천 원 지금 매수가 근처에 더 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동차가 친환경 시대에서 수혜를 받아가지고 성장 모멘텀을 받아서 상장을 했듯이 앞으로 이제 선박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충분하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에 좀 왔다 해서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유를 좀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신다고 하면은 저번에 만들었던 32만 500원이죠. 이걸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보달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건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수익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일단은 뭐 지금 상태에서 뭐 손절도 의미 없고요. 매수가에 뭐 전이할 필요 없고 32만 5천 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도를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5G 관련해서의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 뭐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도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좀 종목이 좀 되겠는데, 일단은 주가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조금 상승한 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을 좀 비교해봐도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을 좀 비교해보거나 뭐 자산을 좀 비교를 해도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뭐 성장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덩치보다는 조금 많이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하단에 좀 맞춰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지가 있죠. 앞에 이 지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에서 이 박스권을 조금 유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박스권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매수가를 좀 보면은 47,3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좀 이 정도 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 여기서 쌍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수가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매수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5만 원 또는 52,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까지 기다려보시고 매수가가 종가로 넘어서 끝나게 된다 하면은 5만 원까지 또는 52,500원까지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에서 올라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은 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S 오토메이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이거는 로봇 관련해서의 종목이 좀 되겠고,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좀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눌림을 좀 줬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11,000원에 지금 매수를 좀 하셨다 하시고, 좀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신 것으로 좀 잡히는, 지금 확인이 좀 되겠는데, 일단은 뭐, RS 오토메이션 뭐, 로봇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에 뭐 자산을 이렇게 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조금 더 주가의 좀 흐름이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는 10% 좀 비중이 되기 때문에 5% 정도 비중을 좀 추가하셔서 또 단가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지지가 강력하게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지가 무너질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자 해서 이 지지 라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홀딩 연락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지난번에 그 11,550원이었죠. 이걸 돌파하는 한 12,000원 또 13,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지주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다고 하시니까요.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또 서진시스템은 매수가 돌파하면 5만 원까지 보자는 전략 주셨습니다. 또 RS 오토메이션은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13,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78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오성 첨단 소재, 매수가는 4,850원이고요. 비중은 35%, 지금 3.4%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4578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3.4% 손실 보고 계신데요. 뭐 단기로 보셨나요? 장기로 보셨나요? 조금 오래 좀 가지고 가고 싶어갖고 봤거든요. 아, 중장기로 보셨어요? 네네. 네, 자, 오성 첨단 소재 우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길게 보실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네. 길게 보시려고. 조금 그래도 갖고 가고 싶어갖고 봤는데 네.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고 네. 올랐다 내려갔다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만약에 이게 올라가는 게 계속 있었으면 길게 가져가야지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처음에는 길게 가지고 가고 싶었으나 등락은 네. 나오지 않고 길바닥에 네. 껌딱지 마냥 붙어 있거나 예. 슬슬 흘러내리니 예. 일단 한번 흔들릴 것이고 두 예. 번째는 내 건 안 올라가고 딴 것만 움직이니까 더 승질이 나고 예. 그죠? 이게 또 세계 최초 마리화나 이거 합법화가 돼서 그렇죠. 앞으로도 괜찮다고 그래서 재무 구조도 또 괜찮고 제가 차트는 볼 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재무 구조를 보니까 좀 탄탄한 회사 같고 네. 그래서 샀거든요. 이 친구가 전환사채 발행한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봤어요. 추가 상장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알고 계셨다고요, 어머니? 추가 상장은 잘 모르겠어요. 추가 상장도 됐고 아직까지 조금 물량은 남았는데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근데 지금 이게 오성첨단 소재가 뭐 IT 소재 쪽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소재 쪽 하고 있고 마리아나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매출 구조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매출 구조요? 마리화나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 회사에서 매출을 차지하는지 차지하고 있는지 예? 그것까지는 잘 그거 모르겠어요. 확인도 안 하고 길게 가져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게 거네요? 저기 바이든 대통령의 테마주 약간 그쪽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 뭐 할 것 같아요? 합법화 한다고. 합법화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합법화가 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소문에 막 그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합법화가 딱 됐는데 왜 안 올라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란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예. 어머니가 마리아나 합법화 얘기했죠? 네.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알 사람들은 그럴 것 다 같아요. 알아. 네. 2,000원대 사고, 1,000원대 사고, 3,000원대 사고 했던 사람들이 그 소식 때문에 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에선 다 팔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많이 어머니는 팔더라고요. 열심히 산 거지, 거기서. 난 길게 볼 거야, 이러고. 그죠? 네. 못 올라가 있는 걸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거보다요? 이거 빠지면, 이거 박스일 것 같아요. 박스 하단 4,000원 정도. 밀려야 4,000원. 아, 일단 1차적으로 올라가면 한 5,800원. 요 박스 구간으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네. 손실 보고 매도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음, 올라가면 그래도 파는 게 낫다. 손실 보고 매도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엔 좀 길게 여유 있게 가져가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재료나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당장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를 정말 가져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수화기를 딱 끊자마자 이 회사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요? 그래서 전화해서 니네 마리화나 이거 합법화한다는데 니네 매출 구조 얼마나 되냐 아, 예. 물어보세요. 아, 이해가 전화해서? 되시겠어요? 예. 그리고 니네 회사 실적 올해 어떨 것 같니? 한번 물어보세요. 공장은 잘 돌아가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예. 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박스권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저는 한 5,300원, 5,400원 가면 그거 일단 절반 이상은 챙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만 좀 더 보시고 그리고 또 좀 더 길게 가져갈 거를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아시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소금 투자하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5,300원쯤 절반 챙기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실 보고 매도할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 두산중공업 만나보겠습니다. 1450님이 전화 주셨고요. 네, 매수가는 12,500원, 비중은 30%, 현재 4% 손실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1450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싸더라고요. 작년부터 제가 쭉 봤는데, 네. 가격이 많이 이제 아주 하단까지 와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좀 비중을 많이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 놓고 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계속 빠져서.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좀 네. 전망은 어떤지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그동안에 작년부터 제가 이걸 계속 봤는데 네. 이제는 좀 바닥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일봉을 보니까 바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봉을 보니까요? 네, 일봉에서 어우, 쭉 언니. 빠지다가 이거 2,000원대, 3,000원대도 있었는데 이때는 바닥으로 안 보이셨어요? 전 제가 주식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돼가지고 6개월? 잠깐 기능해 봐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아, 그러네. 12,000원대까지 올라갔었네. 네, 근데요. 그래서 이게 좀
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싸다는 생각을 해서 샀는데 네.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짧게 보셨어요? 길게 보셨어요? 그렇게 길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한 15%에서 20% 수익이 나면은 입절을 하겠다 하고서는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에 도달하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셨네요. 네네. 그럼 반대로 얼마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그런 계획은 있으셨어요? 한 5% 정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왜 안 했어요? 지금 글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손실 보고 못 팔겠죠. 이게 안 되죠. 그러게요. 클릭이. 너무 또 비중도 많아서 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떡하나? 이거 더 빠질 것 어떡하죠? 같은데요, 어머니 이거? 그래요. 그러면 손절할까요? 손절해야 된다고요? 네. 손절할 거 벌써 했었어야죠. 어머니 이거 주가 좀 더 밀릴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그냥 참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이 목표로 참으라고? 하신 수익률은 네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는 게 네.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게 나쁜 의미로 간사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좋은 의미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종목이 두산 종목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오늘 못 사면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싸게. 근데 빠질 거 보면 더 빠질 것 같아서 겁을 낸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게 주식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으면 더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되셨는데 딱 보니까 진짜 12,000원 정도가 딱 저점이긴 해요, 어머니. 네. 근데 요 저점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수를 어머님이 좀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자리대가 깨지면 원래 더 빠지게 돼 있어요. 원래 더 빠지게 되면 10,000원 초반대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라면 네. 더 살 것 같아요. 30%인데도요. 뭐 어때요? 100% 투자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어머니.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머님 그걸 비중이 늘어나니까 만약에 어머님이 한 5% 정도만 사셨어. 만약에 두산중공업을. 네. 그럼 그렇게 크게 걱정은 돼도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거나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중이 네. 한꺼번에 팍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게 빠지면 손실 금액이 계속 눈에 보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럼 그쵸.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정 불안하면 어머니 네.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거. 조만간 네.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3분의 1 마음이 편안할 만큼 일단 줄여놓으세요. 네. 줄여놓고 기다렸다가 네. 만약에 올라가요. 그럼 어머니 네. 목표로 하는 수익률 오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하셔도 되고 네. 근데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비중을 줄여놨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조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네. 그렇게 네. 하시고 매수가 부분까지 충분히 올라갈 거니까 네. 그때 불안하면 비중을 줄이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산중공업 불안하실 것 같으면 매수가와 비중 줄이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10,000원 초반대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예스티, 세경 하이테크인데요. 문자 상담은 하채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PSK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한 지 몇 년이 좀 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2019년도에 좀 상장한 종목인데 그 뒤로 쭉 바닥을 좀 다지다가 지난번에 3월달에 좀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대로 좀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뭐 반도체 장비,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좀 주가의 그 가치를 좀 봤을 때 실적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BPS 같은 경우도 한 12,000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 그다음에 뭐 자산 총액 좀 비교했을 때도 조금 주가가
평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좀 주가의 좀 평가가 좀 높아가고 있는 종목들은 좀 추세가 꺾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매수가가 39,400원 오늘 뭐 거의 이 정도 가격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이 여기서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쌍봉을 좀 만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쌍봉 만들러 가다가 못 만들고 좀 꺾이면은 이것도 같이 좀 꺾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과 같이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홀딩 말씀 좀 드리겠고요. 36,800원 정도 이 정도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2,900원 돌파하는 한 43,000원 정도, 뭐 43,200원이라든가 500원 이때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T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좀 최근에 좀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5.11과 관련된 부분, 또 지난 2020년도였죠. 평가 재무 봤을 때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순이익이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네, 내일 모레죠. 17일입니다. 이 좀 물량이 좀 나와요. 추가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한 15만 4천 정도가 좀 나오는데, 가격대는 지금 한 7,740원. 지금 현재가보다도 더 낮은 가격대에 추가 상장 물량이 내일 모레 17일에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밑으로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뭐 지금 주가에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쉬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장중에 매수가 지금 보시면은 15,200원인데 이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인데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가 물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보다도 지금 현재 좀 높은 그런 부분이어서 안 그러면 조금 하단으로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두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제일 좋은 게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올라가면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저점 라인이죠. 13,5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러니까 내일 안 올라오고 중간에 빠진다거나 뭐 간다 하면 저점 라인이죠. 13,5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텍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폴더폰 관련해서 힌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이 좀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올라가고 나서, 코로나 때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그 뒤로 뭐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방으로 좀 잡혀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조금 보면은 바닥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그 주가의 흐름이 좀 잡히고 있다. 그리고 또 매출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 뭐 자산이라든가 그 비교했을 때 좀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평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23,850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23,850원 정도, 이 정도 좀 매수가 좀 될 것 같은데, 여기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 또 스마트폰, 폴더폰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절 없이 지금 라인에서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목표가가 오면은, 그때 한번 연락을 좀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까지는 올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 그 후에 이제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갈 것인지 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까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36,800원의 손절가, 목표가는 42,900원 잡아주셨고요. ST 매수가 오면 정리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목표가 오면은 다시 전화 주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정재훈 의원님 좀 오후장에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잘해야죠. 뭐. 시간 나쁠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박스권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면 주식에서 실패할 확률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주식 바닥에 좀 임하는 뭐 그랬으면 좀 좋겠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채기 의원님 오후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뭐 시장 여기에서 조금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인데요. 뭐 시장인데 바닥에서 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좀 알려지면서 급등한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추격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격 매수했다가 시장의 고점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발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특히 급등했던 종목들이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지금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매수를 좀 하신다고 하면은 시장이 상승하든 뭐 하락하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바닥주들도 개별 종목으로서 여러분께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바닥주 공략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